2026년 2월 28일 전 세계의 시선이 다시 중동으로 쏠렸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으로 이란의 핵심 핵시설과 군사 요충지들이 파괴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즉각 수백 발의 미사일을 동원한 진실의 약속 4 작전으로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와 미국의 주요 우방국들을 타격하여 전쟁의 비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15달러를 돌파했으며 전 세계 금융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죠. 표면적으로 미국이 단행한 이번 공습의 명분은 핵 위협 억제와 테러 배후 척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접하는 국제뉴스의 이면에는 단순한 군사보복 이상의 정교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왜 이 끝없는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왜 멈추지 못하는 구조에 갇혀있는 것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미 전쟁 없이는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는 1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전쟁 주식회사가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은 현재 1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는 전 세계 국방비 지출 2위부터 10위까지의 국가 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액수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수치로 환산하면 미국은 1초에 약 3,800만 원을 전쟁 준비에 쓰고 있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뱉는 찰나에 누군가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 국방 예산으로 사라지는 셈이죠. 누군가에게 전쟁은 참혹한 비극이지만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쟁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미 국방부인 펜타곤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대규모 회계 감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계속해서 낙제였습니다. 일반 기업이라면 벌써 상장 폐지되었을 사안이지만 펜타곤은 수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만을 내놓았습니다. 장부에서 사라진 막대한 금액은 설명 불가능이라는 항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통제되지 않은 자금은 결국 거대 방산 기업들의 수익과 새로운 무기 체계 개발로 흘러 들어갑니다. 과거의 전쟁이 탱크와 전투기 같은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현재 벌어지는 이란 공습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 목격됩니다. 이제 전장의 주역은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입니다. 과거에는 군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방아쇠를 당겼으나 이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수천 개의 데이터를 분석해 누구를 제거할지 결정합니다. 우리가 혁신과 자유의 상징으로 믿었던 기술 기업들이 이제는 현대판 전쟁 상인의 새로운 얼굴로 등장한 것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안보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오는 순간 이 거대한 자본과 기술의 고리는 끊어지게 됩니다. 평화가 가장 비효율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이 기괴한 구조를 이해해야만 지금의 국제정세를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뉴스에서 말하는 정의와 자유라는 명분을 믿지만 그 뒤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돈과 권력의 흐름이 존재하죠. 이는 음모론이 아니라 저자 윌리엄 하턴과 같은 국방예산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놓은 학술적 결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꿰뚫어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일 쏟아지는 자극적인 헤드라인 뒤의 진실을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의 전쟁은 우발적인 충돌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많은 포탄을 보유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정교한 알고리즘을 가졌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들이 펜타곤의 핵심 파트너로 급부상한 배경입니다. 과거 무기 체계는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전통적인 방산 기업들이 독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팔란티어, 안두릴 같은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들이 전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만 개의 위성 이미지와 도청 자료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적의 위치를 특정하는 시스템을 공급합니다. 인공지능이 표적을 찾아내고 공격 우선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 전쟁이 현실화된 것이죠. 미 국방부가 추진하는 리플리케이터 프로젝트는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수천 개의 저가형 자율 드론 군단을 단기간에 배치해 물량으로 압도하는 전략입니다. 비싼 전투기 한 대를 운용하는 리스크 대신 인공지능 드론을 소모품처럼 대량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전쟁의 문턱은 낮아지고 파괴의 효율성은 극대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의 경계는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2018년 구글의 메이븐 프로젝트 논란은 그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을 드론의 표적 식별에 활용하려 하자 수천 명의 직원이 반대 서명을 하며 저항했습니다. 구글은 결국 사업 포기를 선언했으나 그 빈자리는 더 공격적인 실리콘밸리의 신생 기업들이 채웠습니다. 이들에게 윤리적 고민보다 중요한 것은 조 단위 규모의 국방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 위성 시스템 역시 현대 전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증명되었듯 민간 기업의 위성 네트워크가 한 국가의 전쟁 수행 능력을 좌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 전용 통신망이 아닌 민간 인프라가 전장의 핵심 통신망 역할을 수행하며 특정 기업과의 결정에 따라 최전방의 전술적 판단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기술 기업들은 자신들의 행보를 혁신과 애국주의로 포장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판단 착오를 줄여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가자지구와 이란 접경지에서 목격되는 인공지능 표적 시스템은 살상의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였습니다. 인간의 죄책감이 배제되고 기계적 계산에 따라 작동하는 자동화된 학살 시스템이 완성된 셈입니다. 할리우드는 미국의 전쟁을 가장 화려한 방식으로 포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영화사가 실제 전투기나 함정을 촬영해 쓰고 싶다면 대본을 국방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나리오에 미군의 치부를 드러내거나 전쟁의 명분을 의심하는 장면이 있다면 국방부는 즉각 수정을 요구하죠. 이를 거부하면 장비 지원은 끊어집니다. 제작비를 아껴야 하는 영화사들은 결국 국방부의 요구대로 내용을 수정합니다. 이를 군대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한 밀리테인먼트라고 부릅니다. 영화 탑건 매버릭은 이 시스템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해군은 실제 함정을 지원했고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은 영화 속 가상 항공기를 직접 설계했습니다. 관객이 비행 장면에 열광하는 동안 영화는 미군의 무기 체계를 전 세계에 광고하고 입대를 독려하는 마케팅 도구로 작동했습니다. 현실에서는 잦은 고장과 예산 낭비로 비판받는 F-35 전투기도 영화 속에서는 완벽한 무기로 묘사되죠. 이제 미국이 전쟁을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미국의 방산 시스템은 이미 정치인과 시민들의 생계라는 급소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초 냉전이 끝나면서 무기 수요가 줄어들자 미국 방산업계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51개에 달하던 주요 방산업체들은 인수 합병을 거쳐 현재의 빅5라 불리는 거대 독점 체제로 재편되었죠. 이 5대 기업이 선택한 생존 전략은 매우 영리하고도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기 공장을 특정 지역에 몰아넣지 않고 미국 전역 50개주 전체에 골고루 분산시켰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로 불리는 F-35 전투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 공장은 미국 내 거의 모든 지역구에 퍼져 있습니다. 어떤 의원이 이 무기는 너무 비싸고 결함이 많으니 예산을 깎읍시다 라고 주장하는 순간 방산기업은 해당 지역구의 공장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압박합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대규모 실직자가 발생하는 일입니다. 결국 의원들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결함이 많은 무기라도 계속해서 생산하도록 찬성표를 던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방산기업들이 미국 의회를 인질로 잡는 방식입니다. 방산기업들은 전쟁 예산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논리를 끊임없이 전파합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이는 교묘한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같은 돈 10억 달러를 국방 예산 대신 교육이나 의료 혹은 에너지 산업에 투자했을 때 창출되는 일자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국방 예산은 일자리 창출 효율이 가장 낮은 분야 중 하나이지만 방산 로비스트들은 일자리라는 공포 마케팅을 통해 이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미국의 영업망은 본토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의 42%를 점유하고 있는 독보적인 1위 공급자입니다. 현재 전 세계 독재국가 50개국 중 31개국이 미국산 무기를 수입합니다.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과는 달리 미국산 무기는 전 세계의 갈등과 탄압을 유지하는 도구로도 쓰이고 있는 셈입니다. 무기가 많이 소모되고 파괴될수록 방산기업의 주가는 오르고 다음 분기의 수익은 더욱 확실해집니다. 결국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는 평화가 찾아오면 경제와 정치가 동시에 흔들리는 모순적인 구조에 갇혀버렸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워싱턴에서 밀담을 나누는 이들에게 전쟁은 끝내야 할 비극이 아니라 반드시 지속되어야 할 비즈니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당시 일론 머스크는 정부 개혁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등장했습니다. 정보 효율부라는 조직을 통해 미 국방부의 비효율과 낭비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죠. 부패한 군산 복합체를 청산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며 머스크를 파트너로 세웠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수십 년간 이어진 이 넓고 비대한 전쟁 주식회사가 드디어 개혁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펜타곤의 낭비를 줄이겠다며 로키드 마틴의 F-35 같은 전통적인 무기 체계를 구식이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려 하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머스크가 지향하는 것은 전쟁의 종식이 아니라 본인의 전공 분야인 AI와 드론, 그리고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실리콘밸리형 최첨단 전쟁 기계로의 세대 교체입니다. 머스크가 정보의 효율을 따지며 기존 예산을 깎는 동안 정작 본인의 회사인 스페이스X는 국방부와 수조원 규모의 새로운 비밀 계약들을 따내고 있습니다. 결국 주머니만 바뀌었을 뿐 미국이 전쟁 준비에 쏟아붓는 돈은 줄어들기는커녕 사상 처음으로 연간 1조 달러 시대를 향해 폭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이런 압도적인 군사력이 전 세계 해상 항로를 보호하고 더 큰 규모의 세계대전을 막는 필요악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이 1조 달러 규모의 영수증은 평화가 찾아오면 누군가는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 이 기괴한 구조가 현대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무거운 숙제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평화가 비효율이 되고 전쟁이 비즈니스가 된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도 뼈아픈 답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입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수십 년간 펜타곤의 영수증을 추적해온 국방 예산 전문가와 로비 자금의 흐름을 파헤쳐온 거장들입니다. 그들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민주주의의 탈을 쓴 전쟁 주식회사로 진화했는지를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국제뉴스의 표면적인 명분에 속지 않고 그 뒤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돈과 권력의 흐름을 꿰뚫어보고 싶다면 이 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